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유예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당정 간의 기싸움도 굉장히 센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를 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석원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코인과 토큰들이 거래가 되고 가치가 상승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이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 분류나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 명을 넘었고 이들은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주식 투자 행위랑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보면은 한 개의 코인 1일 거래량이 코스피 전체 거래량을 뛰어넘는 사건도 있었을 만큼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했는데요.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논리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세금 안 내던 곳인데 이제 세금을 내라라고 당국에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과세하겠다, 세금을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거래소들은 과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된 사용자들로부터 과세를 하려면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는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원천 징수 목적으로 사용자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인가를 받은 곳은 딱 2개의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0곳이 넘는 거래소들은 아직 인가 보류 중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신고 수리를 위해서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받고 은행의 실사를 받고 은행의 실명계좌 사용을 수락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은행 실명계좌를 허용받지 못하면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 대 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 차이에서는 원화마켓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예상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과세 이슈가 먼저 나오다 보니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세보다 지능법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측이죠.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도 과세 유예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강행할 것을 강조를 했는데 또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전에도 강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들어왔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합의를 이룬 듯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모두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훈 의원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를 최소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년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님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도 1년 유예를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시는 등 과세 당국과 기싸움이 한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저희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오늘 여야 의원님들과 업계 전문가들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과세 유예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는 좀 강경하단 말이죠. 이제 다른 나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시행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정의는 무형자산, 재산, 증권 다 제각각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양도소득세를 정의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에어드롭이나 채굴, 디파이가 섞이면 또 국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전 세계 채굴량의 90%에 육박했던 중국의 경우 채굴을 전면 금지했는데 미국에서는 올해 5월에 비트코인 채굴협회가 발족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마이애미나 뉴욕 시장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선언을 하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는 등 중국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장님,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과세 금액이나 이런 비율 조금만 여쭤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과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주식 과세보다 굉장히 좀 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또 보니까 25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20%가 넘는 세율이다. 여러 가지 좀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합리적 과세 제도를 위해서는 국장님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 다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요. 결손금 2월 공제에 있어서 주식 최대 5년, 그 가상자산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된 코인의 취득가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거래소 간에 이동되는 코인의 가상자산 매수 가격, 그리고 소유권을 공개하는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래서 따라서 형평성 때문에 과세를 시작한다는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주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데 과세에서 기타 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 이거를 분류를 하지 못해서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딴에서는 합리적인 과세 조건과 과세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서 투자자들이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이걸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떤 뭐 결과가 나올 시간이 다가올 텐데 연말이잖아요, 벌써. 그때쯤 돼서 한 번 더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